네, 어제는 대선 주자 확정 이후 5개 정당 후보들 간의 첫 TV 합동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양측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을 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한 자리 지금 좀 잠깐 비워놨는데 김미연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 오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된 이후 처음이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각 후보들 측에서 자화자찬 반응을 보였다.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한 번씩 이렇게 순서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우리 당은 당연히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대선 토론에서는 그 후보 개인의 역량과 당의 정강 정책이 가장 반영이 잘 돼야 되는데 어제 후보 토론회 결과를 보면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리더십, 네. 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이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 개인적인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정강 정책 관련해서도 보수의 가치,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선 구도에서 사실은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당파를 발라내고 그런 당파에서는 대부분 그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모호성을 가지면서 이 국민에게 불안한 안보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함으로써 네네. 분명히 훌륭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당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면에서 예. 훌륭한 평가였다라고 하시는데 네. 황은재 위원장님도. 저희 국민의당도 뭐 자화자찬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제를 보면 기성 정치인 분들은 일단 말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대 후보와 난상 토론 때로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역시 안철수 후보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단련이 되지 못하셨고 또 이제 타고난 어떤 성품이랄까 이런 부분이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을 뚝심 있게 이제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론회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있는 데서 짧게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공격하고 뭐 이래야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강점이 좀 드러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안철수 후보님의 최대 장점은 뛰어난 학습 능력이고 자기 발전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또 굉장히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뭐 정당 쪽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제 TV 토론은 시청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 예상했던 대로 거의 뭐 12%,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예. AC 닐슨 조사에 의하면 12% 좀 넘는 네. 것으로 나오고. 저희도 어젯밤에 중계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봤더라고요. 저도 네네. 뭐 밤새 그 중계를 다 봤는데 예. 이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못 봤던 이게 워낙 단기간에 치러지는 저 짧은 기간 내의 선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TV 토론이 미칠 양이 워낙 크다고 보여지고요. 뭐 다른 후보들도 각자 자기 역량을 잘 발휘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마 당내 예선을 치르면서 한 11차례 정도의 토론 이런 부분이 좀 단련되고 또 본인이 다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정책 역량, 준비된 면모, 뭐 예를 들면 일자리, 경제 각종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점이 보였고 특히 그 검증 공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 후보가 검증에 임하면 좀 당황하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마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다라고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홍준표 후보의 아주 거친 그 공세에 대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뭐 언론의 이 평가이기도 하고 예. 제가 또 시청한 결과 또 그런 평가를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TV 토론은 향후에도 4차례 아주 큰 TV 토론이 남아있는데 남아있죠. 매우 네. 큰 아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중에 이제 김미연 소장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어제 어떤 TV 토론을 보면서 사실 어느 쪽에 이제 표를 줘야 될지 모르는 유권자들도 있었을 텐데 표심에 좀 영향을 준 토론회였다고 보시는지요?
뭐 여기서 새 당을 대표하신 분이 나와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TV 토론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이게 부동층에 층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의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어제 뭐 TV 토론을 봤는데요, 뭐 당이 5분이 모두 다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이 5분은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된 분들이에요. 여기 뭐 새로운 후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5분 다 그동안 이 정치권의 어떤 그 검증이라든가 국민들의 검증을 모두 거친 분들이 되고 네. 어느 정도 정책 검증이 되니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5분 모두 좀 저는 예상보다 다 잘했다고 느껴지고요. 네네. 다만 저는 어제 좀 그 유승민 후보가 좀 더 본인의 역량을 상당히 잘 발휘할 거로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TV 토론에서는 그동안의 그 바른정당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 스탠딩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제 상당히 뭔가 새로운 좀 흡입력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제는 그냥 간보기만 좀 서로 한 것 같아요. 서로 탐색전을 좀 하신 것 같고 예.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제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왜 보수가 집 나간 보수들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가를 좀 더 강하게 좀 어필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거기에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또 10분 만에 또 제압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토론회였기 때문에 보신 시청자들이 뭔가 좀 달라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이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제 토론을 못한다, 잘 못해서 끝장 토론도 안 한다 이런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 예. 보면 뭐 예상대로 본인을 잘 방어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이제 이런 TV 토론에 노출된 경험이 없어서 상당히 좀 그럴 줄 알았었는데 어제도 보면 상당히 본인 방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야권, 소위 말해서 범야권의 주자들은 워낙 그 공격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반대 논리도 상당히 준비들 잘 잘해오셔가지고 네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이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잘 잡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이제 토론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을 김진태 의원, 윤상현 의원이 지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진태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께서는 자기가 안철수 지지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뭐 고소까지 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이 싸움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그거였죠. 왜 나를 뜬금없이 적폐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적폐 세력이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문재인 후보가 하시고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한 게 이제 뭐 북한에서 촛불 집회를 지지하면은 촛불 집회가 북한이 지지받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본질은 김진태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 뭐 지지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적은 사실 가장 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문재인 후보께서 약간 토론 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좀 없지 않으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은 하시는데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또 재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또는 안철수 후보께서 다른 질문으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넘어가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두 분이 말이 막 물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 분이 얘기를 하고 한 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주도권을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었던 건데 문재인 후보께서 계속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실 때도 또 말을 막 하면서 말이 물리면서 네. 이게 마치 무슨 동네 아저씨들 말싸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 5명의 후보들께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은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서 정확한 룰 인지는 하고 또 문재인 후보께서는 자기 주도권 때 주도적인 토론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두 분 다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말이 자꾸 씹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치열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끼어들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TV 토론 같은 데도 저도 뭐 여러 번 나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룰을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으로 당신을 규정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이 문제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뭐 언론에 난 거라든가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보면 안철수 후보 자체를 이제 적폐 후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예. 그 구여권 세력들 중에서 심지어 극우 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자신들을 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지하는 내용을 보고 구여권 혹은 또 약간 우적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좀 우파로 상징되는 이런 분들이 지지선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국민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문 후보가 아마 강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 후보 말씀처럼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적폐 이런 논쟁에 국민들이 끌어들여지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세워질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예를 들면 문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지적 이건 뭐 그 자체로는 맞아요. 하지만 또 문 후보가 반격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관여를 했거나 농단에 참여한 사람은 또 아니다. 네. 이런 또 이제 반박 부분도 상당히 이제 시청자인 국민들이 대단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상호 자기 주장을 할 만큼 했고 판단은 알겠습니다.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잠깐 제가 먼저 한마디 이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반론 한번 잠깐 듣고 다음 그렇게 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적폐 세력이 소위 말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폐 정치인들이 자꾸 지지하지 않았냐라는 네. 말씀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분들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분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후보도 오염됐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야말로 계속 안철수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지나친 편가르기다, 덮어씌우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통령을 만드는 거는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지지 몇몇 정치인이 지지한다고 되고 지지를 안 한다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나를 지지하는 국민까지도 적폐로 보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기환 대변인 말씀 듣고 혹시 뭐 그럼 말씀 더 하시죠. 저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일단은 팩트를 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 적어도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그와 같은 지지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건 팩트를 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게 맞고, 두 번째는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당은 분명히 과거에도 사죄를 했고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마치 보수를 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적폐 세력인 것처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폐 세력이 어디까지 적폐 세력인지 그분에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마저 답변 듣고 네. 그럼 다음 발언 끼워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그 당시에 언론의 보도가 된 부분을 아마 인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사실관계는 확인되는 걸 좀 보고 그것을 지켜본 후에 팩트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후보도 국민의 지금 지지를 많이 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예를 들면 무능력한 상속자라는 더 씌우기를 하면 그건 또 다시 말하면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무능력한 상속자들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의도가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 서로가 그렇게 무능력한 상속자로 국민을 뭐 얘기하고 또 네. 적폐 국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뜻을 너무 그렇게 말 꼬투리 잡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보가 보다 많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적폐 문제에 대해서 저 한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이 4년간의 그걸 적폐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권했던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 개인은 책임이 더 많고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사과 국민들 앞에 했다고 하면서 요즘 홍준표 후보가 보이는 태도가 사과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자숙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런 구여권 세력을 통칭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국민을 보고 누가 적폐 세력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경환 그 대변인께도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뭐 문 후보와도 또 홍준표 후보와도 또 공방이 있었던 대목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쭤보죠. 예, 예. 네. 지금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홍 후보가 지적한 부분은 박연차 게이트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또 비슷한 설전을 벌였거든요.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는지요? 예. 어저께 이야기 나왔던 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후보께서 문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불 뇌물 수수할 때 몰랐느냐라고 물었을 때 뇌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뇌물을 안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의 발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권양숙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 부인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검찰 수사 모든 것이 다 부인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제 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듯이 역사는 밝혀져야 되고 사실은 밝혀져야 된다. 그 당시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묻혀진 사실관계 그것이 어찌 됐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현재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현직 대통령까지 평등하기 때문에 구속되었고 탄핵되었고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수사 기록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 다 공개를 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밝히자는 이야기죠. 밝힌 다음에 처벌은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제가 지금 정당에 몸담고 있는 위치가 아닌데 네. 제가 물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선거에 아무리 표가 좋다고 해도 고인이 되시고 수사 문제가 완전히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를 선거에 고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예의가 정말 안 갖춰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만 고인을 안 끌어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뇌물죄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사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표적인 차떼기 정당이 지금 구여권 정당이고 자유한국당 정당이 그런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부패와 관련돼서 앞장서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로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말씀드리지만 고인이 되신 분을 자꾸 선거에 끌어내서 네. 무슨 득을 보자고 하는 건지 이건 네. 아마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인이 되신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실제 돌아가신 분인 거는 맞는데 지금 포커스는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무조건 돌아가신 분을 끌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애도하는 부분하고 좀 섞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고 나서 또 최근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끝까지 구속시키려는 그 민심의 저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방조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걸 자꾸 근거로 그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그 검증은 검찰에서 판단을 할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검찰이 예를 들면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럼 수사를 중단했어요? 끝까지 그럼 그 당시에 돌아가신 직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계속 수사하자고 검증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는 이제 와가지고 선거 관계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후보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들고 나온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금 좀 대선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선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바로 대선 이 프로가 있는 이유가 뭐죠? 대선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검증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그러면 검증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고 관계없는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어쨌든 잘못 말씀하십니다. 잘못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자 그 이전부터 거의 5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이런 거 거치면서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과연 이 뇌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예. 오히려 그 개인의 몰랐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검증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보수 표심을 두고 이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보수 표심을 놓고 격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제 어떤 토론회에서 보수 표심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또 어떤 영향을 좀 줬을까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을 한 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TK 그리고 이 TK 60세 이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달리 말하자면 그 지지층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여론조사 상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금 많이 높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TK에서는 뭐 근 한 40% 넘는 그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틀 전에 재보궐선거 결과 못 봤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역시 바닥 민심하고 여의도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세 당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뭐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검증 차원에서는 모든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과연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검증 과정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네거티브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혀 정치에 좀 실망한 세력들은 또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런 뭐 너무 또 부정적인 네거티브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투표장에 또 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문제는 이 TK 정서를 보면 지난 이틀 전에 재보궐선거 결과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TK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손을 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 홍준표 지사를 이렇게 후보를 지지세가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단 한 가지 문제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 민심하고 홍준표 후보하고는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TK에서 지금 민심이 홍 후보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저는 뭐 결선 이제 그 대선이 좀 임박해지면은 네. 그래도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습관 효과라 그럴까요? 매번 그래도 이 TK에서 이 보수 정당 정말 그 보수의 텃밭이고 보수라고 지금 자임하시는 지역에서 그 찍어왔던 정당을 안 찍고 다른 장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고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 네네. 고민이 많은 이 지점을 홍 후보가 제대로 좀 파고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제 홍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짜 보수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선거 구도가 우리 당의 지지층들이 네. 잠시 속아서 다른 쪽 후보에 가 있는 걸로 형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거 초기지 않습니까? 선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 우리 마음대로 알게 되면
등을 돌렸던 우리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25일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어제부터 대선 토론이 시작됐고 예. 홍 후보, 우리 후보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원래부터 보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네. 이미 보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원래 보수층 자체도 계속적으로 변화돼 왔죠. 그 이전에 반기문 후보라든지 그 전에 안희정 이렇게 왔다가 다시 안철수 후보에 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유동적이다. 네. 그 유동적인 최종적인 안착점은 결국 보수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보수가 아니면서도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지층으로 다시 돌아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사실 굳이 편가르기, 억지로 편가르기 하는 구태라고도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네.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라는 것과 안보 문제를 지금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인 척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국민의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중도죠. 어제 상식파라고 하셨죠? 좌파냐 우파냐 물어봤을 이념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표현을 빌리자면 중도이고 예. 이 중도의 성향은 안보나 법치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경제, 문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예. 스탠스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보수적인 후보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철수 후보랑 비난하거나 싸울 일은 없다고 보고요. 네네.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뭐 자유한국당 보수적인 그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은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바가 안보 부분은 보수적이라는 것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서로 계속 공방은 하시겠지만 보수당의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보수당의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가 굳이 뭐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다르다고 대립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0%로 1위를 차지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2%포인트 역시 올랐습니다. 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7%, 유승민 후보가 3%, 심상정 후보가 3%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따라잡는 모양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순위 면에서는 큰 변동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와 그 퍼센트 포인트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동층이 좀 줄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똑같이 3% 포인트 상승한 수치가 2% 포인트가 상승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흐름들 중간중간에 사실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최근의 검증들이 이제 그동안 없어왔던 검증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거 주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있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보면은 상당히 양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옛 보수를 지지했던 분 중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이제 40대까지가 상당히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일부 조사에서는 뭐 30대에서는 뭐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추세는 저는 뭐 지속되리라고 보이지만 지금 이 갤럽 조사만 보면은 무당층이 지금 10%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 조사만 하더라도 무당층이 한 20% 내지 30%였는데 뭐 ARS 조사는 뭐 조사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지적 전화 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이 이게 10% 이내라고 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의 결정이 지금 일부 이미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제 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오늘 보면은 이 국민의당 지지율이요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해서 네. 지금 20% 초반대로 지금 갤럽에는 조사가 됐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보다 훨씬 높은 한 15%포인트 높은 30% 후반대를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동안의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후 지지율이 40%가 넘어갈 때도 이제 갤럽 조사만 볼 때요. 넘어갈 때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뭐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양 그 당과 그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사를 보면은 이 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재인 후보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지느냐의 문제.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얼마나 이 부분을 가져오느냐의 문제. 네. 이 부분을 놓고 아마 경쟁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주 그 향후에 이 조사와 경쟁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경환 이렇게 대변인께 발언 기회 드리면 예. 시간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잘못에 의해서 우리 당의 지지층이 딴 데 가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통해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보여졌듯이 어느 정도는 신뢰를 회복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강력한 안보와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는 보수층들의 지지층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마음을 우리 당 후보로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약 한 1분 정도 좀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러 군데 오늘도 나온 게 보면 여러 군데 그 여론조사 결과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한 25%, 30% 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4분의 1 정도는 바꿀 수도 있다. 네. 마지막 25일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변수가 되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은 후보들을 향해 지금 부동층들이 많이 유동층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 반기문 최초 원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표가 지금 막 둥둥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후보가 어차피 자기가 미는 사람은 이번 대선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나온 사람들 중에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가 있지만 그래 그 사람이 좀 나하고 좀 정책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후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미현 RN서치 소장,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을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